반탄압 야영에서 겪은 이야기. 지금이야 군대도 다녀왔고 8년이나 지난 옛일이라 그러려니 하곤 하는데 가끔은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야기는 내가 고2 때 반탄압으로 떠나 계곡에서 겪은 친구가 겪은 이야기이다. 고2 때 반에는 100% 아는 아이들이 모였다. 사회탐구 영역 교과 선택과 제2 외국어 계열에서 따라 반을 나누는데 고1 때 반 친구들끼리 합심을 해서 아예 같은 반으로 몰아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2학년 때 반엔 서로 다 아는 친구들이어서 우린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거대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고2 때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마 1학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반탄압 야영을 계획했다. 마침 친구들 중 계곡에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고 덕분에 우리는 꽤 저렴한 가격에 2층 펜션을 빌릴 수가 있었다. 단 아무래도 우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 고2 때 애가 생긴다던가 라는 우려가 제일 컸을 것이다. 그 녀석네 삼촌이 동행을 했고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이의가 없었다. 계곡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다. 계곡물은 차가웠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이상하게도 서늘했다. 아무튼 시원하니 최고였다. 해가 지자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야영장으로 이동해 앞마당에서 거하게 삼겹살을 구웠다. 의뢰 친구들끼리 왔을 땐 몰래 훔쳐온 소주나 맥주를 까서 못 마시는 술도 마셔보고 노는 것이 참 재미였는데 삼촌이 있었기에 그건 못했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남자 애들은 꽤 아쉬워하던 찰나였다. 삼촌이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잠깐 어딜 좀 다녀온다고 한 후 사라진 것이 아닌가. 기회는 이때다. 우리는 몰래 가져온 소주병을 꺼냈다. 친구들 중 다른 한 명은 보호님께 슈퍼를 운영하셨기에 소주와 맥주를 알게 모르게 훔쳐오는 게 가능했다. 아마 집에 도착하면 죽을 만큼 얻어먹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마냥 신났다. 못 먹는 술을 종이컵에 따라 신나게 마시댔다. 이상하게도 삼촌은 그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고 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고2짜리들이 술을 마셔봐야 얼마나 마시겠는가. 얼마 못 가 하나 둘 픽픽 쓰러졌고 새벽 2시경이 되자 살아있는 놈들은 날 포함한 6명 정도였다. 그중 지연이가 1학년 때부터 은근히 내가 짝사랑해오던 여자애였는데 살짝 맛이 가보이는 게 어찌 심상찮아 보이긴 했었다. 지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다. 나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같이 있던 여자애 하나가 일어나 같이 사라졌다. 남은 우리들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 된 것인지 지연이와 여자애가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1시간 정도 더 지났다. 이쯤 되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릴 리가 없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서 잠들어 있던 친구들을 깨웠다. 하지만 늦게까지 술을 퍼마신 녀석들은 일어날 생각을 안 했고 그나마 멀쩡하게 눈을 뜬 놈들도 맛이 간 상태였다. 결국 나 혼자서 자리를 떠났다. 화장실은 약 300m 정도 떨어진 펜션에도 있었지만 더 가깝게는 200m 남짓한 거리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야영장은 상당히 넓었고 비성수기인지라 사람도 없었다. 이곳은 크게 알려지지도 않는 터라 성수기에도 바글바글 되진 않는다는 게 기억이 났다.
저 멀리 공중 화장실에 불빛이 어렴풋이 보인다. 나는 그곳으로 걸어가 문마다 노크를 했다. 언제가 읽은 괴담이 떠올랐다. 노크를 했는데 답이 들려왔는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는데 천장을 보니 으아! 하는 시덥지 않는 괴담조차 되새겨보니 왠지 오싹하다. 물론 다행히도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펜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근데 저 멀리서 검은 형체가 미친듯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순간 내 몸이 굳어졌다. 원체 옛날부터 이런저런 귀신 경험을 겪어온지라 순간적으로 무서움에 등골에 땀이 삐질삐질 흘러내렸다. 그 검은색 물체는 가까워져 왔고 나는 미리 심호흡을 하며 비명 지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물론 귀신은 아니었고 지연이와 같이 떠난 여자애였다. 그 여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야,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없어졌어! 분명히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야영지로 걸음을 옮겼는데 갈수록 이상한 길이 나오더랜다. 나는 어처구니 없어 우리가 있던 쪽을 손가락으로 가로챘겠다. 조금 멀지만 충분한 불빛이 보였고 그걸 못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헌데 하는 말이 갈수록 가관이다. 분명 불빛을 보고 걸음을 옮겼는데 갈수록 불빛이 멀어지더니 이상한 길에 와 있단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지연이와 갈라졌다는 것이다. 미리 말했지만 이곳은 계곡이다. 계곡은 산중에 있는 일단은 사방은 산이다. 가파르지 않더라도 한밤중에 헤매다 보면 충분히 길을 잃을 만한 곳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급히 야영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든 놈들의 머리 위로 찬물을 한 바가지씩 퍼부으며 깨웠다. 툴을 대면서 일어나는 녀석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연이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새벽 5시가 되고 6시가 되어 날이 밝아질 때까지 지연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마음이 닿았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기에 일단 야영장으로 다시 모여 머리를 맞대는 찰나 삼촌이 도착했다. 급하게 일이 생겨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고 했는데 차에 지연이가 타고 있었다. 삼촌 왈 산초 입에서 비틀비틀 걸어다니고 있길래 태우고 왔다고 했다. 차에서 삼촌은 와이프가 지연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팔다리가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원래는 3박 4일을 목표로 잡았으나 이렇게 되니 다종이다. 지연이와 같이 삼촌의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이는 별 탈은 없었고 탈수 증세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의사왈 별거 아니고요. 밤새 걸어다닌 모양이네. 발에 물집 잡힌 건 좀 봐. 와, 주사 한 방 맞고 링겔 좀 맞고 나면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하는데 지연이는 그게 아닌가 보다. 겁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물었다. 야, 뭔 일이야? 야, 밤새 어디 있었어? 지연이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에 침묵이 이어졌다. 링겔을 팔에 꼽은 채 침대에 누워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고맙기도. 물론 곧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지연이는 링겔을 다 맞음과 함께 집으로 가버렸다. 정말 아쉬웠다. 그리고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원체 공부하는 거리가 좀 멀었기에 빈둥거리며 방 안에 처박혀 컴퓨터만 만지는 신세였다. 그때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안 바쁘면 잠깐 나오라는 전화였다. 옳았구나 하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때 스타벅스를 처음 가봤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잔에 4,000원이 넘는 아메리카노를 마신 적이 없다. 아무튼 지연이는 꽤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자기가 그때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에 대해. 여자애와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불빛을 보고 걸음을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야영장은 안 나오고 웬 오솔길이 나왔다고 했다.
오솔길 끝에는 야영장이 보였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한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 지현아 빨리 와! 라고 내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여자애와 지연이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걷고 또 걸었지만 야영장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빌탈길에 미끄러졌는데 몸을 추스르고 보니 같이 있던 여자애가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저 멀리 불빛은 보였고 그녀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휴대폰을 들었지만 이미 배터리가 나가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1편에서는 빼먹었지만 나는 그녀의 번호로 100번은 넘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꺼져 있어서 포기했다. 눈을 꼭 감은 채 한참을 달렸다고 했다. 눈을 떴는데 사방에 거대한 아파트가 서 있었다고 했다. 아파트. 그 대목에서 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인근에 아파트가 있을 리가 없다. 아무튼 그녀는 말을 이었다. 조심스럽게 아파트 사이를 걸어갔는데 30층은 좋게 될 만한 건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불빛은 단 한 가구도 켜있지 않았다고 한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두리번거리는데 한 층에서 불이 켜졌다고 했다. 창문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두 눈은 실뻘갰고 눈이 얼굴의 3분의 1은 될 정도로 컸다고 했다. 흰자에 검은 자위가 없이 온통 새빨갛다고 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녀를 보더니 씩 웃어댄다. 웃었는데 눈이 초승장처럼 휘어졌고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 웃었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다. 머리카락도 없고 귀도 없고 눈과 입만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파트에 불이 하나하나 켜지는데 창문마다 그런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그랬다고 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못 지르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아파트 문에서 그런 인간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그녀의 사방을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했다. 헌데 그놈들의 입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지연아 빨리 와! 지연아 빨리 와! 지연아 빨리 와! 라면서 반 친구들의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이다. 입은 귀까지 찢어진 채로 웃으면서 입모양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그녀를 불렀다고 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냅다 달렸다고 한다. 헌데 목소리는 떨어지지 않고 쭉 그녀의 뒤를 쫓아오면서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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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서 소리쳤다고 한다. 뒤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미친듯이 달렸다고 했다. 내 몫을 날이 밝을 때까지 유일하게 그녀를 쫓아오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그녀는 날 쳐다보았다. 나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난 너랑 사귀기 싫어.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가끔 전화를 걸어 지연아 빨리 와!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하며 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라고 진전머리를 내곤 한다. 참고로 그녀는 지금 고2 때 내 친구와 8년째 사귀고 있고 아이가 생겨 곧 결혼할 예정이다. 나는 나대로 대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만났고 잘 사귀고 있다. 물론 삼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찾아보았지만 이런 괴담에 등장하는 공동묘지라든가 전쟁 때 포로가 매장되었다는 그런 거라든가 심령 스팟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 뒤로 그런 경험을 한 손님도 없었다고 한다.